제가 신혼 때 네. 한번 이제 크게 물려갖고 주식을 안 하기로 하고 각서 쓰고 이제 끝낸 적이 있었는데 엄청 벌었어요. 네. 계속 벌었는데 이걸 네. 어느 순간 매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. 계속 상한가를 치는데 그 못 팔아가지고 네. 그걸 못 팔고 그냥 하한가로 빽 찢어져서 망하고 끝났거든요. 네.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. 결국은 이제 그 주식을 사서 이제 파는데 네. 펀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저는 궁금한 게 언제 팔아야 될지가 제일 궁금해요. 매도 시기 아니면 적정 수익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통 어떻게 좀 설정을 하세요? 네. 근데 이제 그 적정 주가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네.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밸류에이션에 해당될 수가 네네. 있겠는데요. 네. 뭐 이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이 기업의 뭐 예를 들어서 PER 기준으로 봤을 때 네. 뭐 12배 수준이 적당하다라고 보면은 그 기업의 주가가 그 수준에 왔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매도한 경우는 이제 목표 주가에 이제 근접을 하거나 네. 이제 도달했을 때 이제 매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네.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게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이 좀 나쁜 쪽으로 좀 흘러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네. 예를 들어서 뭐 경쟁사가 나왔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회사 제품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든지 해서 이 회사의 어떤 펀더멘털에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특히나 제가 이제 좋게 봤던 포인트가 좀 오히려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.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가가 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네. 이제 크게 두 가지는 이제 목표 주가에 왔을 때, 혹은 아이디어랑 좀 틀린 부분이 있을 때, 네. 뭐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목표 주가에 가까이 왔을 때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 네. 손절할 수도 있다는 것들이네요. 그죠? 맞습니다. 예. 예. 그럼 이제 목표 주가는 어떻게 보통 특정을 할 수 있을까요? 예, 보통은 이제 네. 그 아까 뭐 제가 이제 PR 부분을 좀 강조 드렸었는데요. 네네. 그 회사의 어떤 그 비즈니스의 어떤 매력도를 좀 음. 살펴봐야 됩니다. 네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수익성이라든지 그 비즈니스에 따라서 약간 그 평가를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거든요. 그래서 네. 뭐 이 비즈니스는 굉장히 좀 수익성도 좋고 앞으로 유명하고 이제 산업도 성장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PR을 좀 높게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PR을 높게 줘서 이제 적정 주가를 좀 구하게 되고요. 반대로 이 산업은 좀 전체적인 산업 자체가 약간 다운턴에 있다라든지 네. 아니면 기업의 실적이 좀 뭐 기대치가 굉장히 낮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목표 주가, 그러니까 목표 주가가 결국에는 PR을 몇 배 줄 것이냐에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산정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. 네.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정형화하기 힘든 부분들이 그렇죠. 좀 많이 정형하기 어렵죠. 있습니다. 당연히 그렇죠. 왜냐하면 이제 업종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이 현재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사실 이제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주관성이 좀 포함되어 있는 주관적일 그렇죠. 수 있는 숫자가 좀 주관적이죠. 들어갈 수밖에 좀 없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은 한계는 존재하지만 그런 부분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이제 투자 경험이 많이 쌓이다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부분은 결국에는 학습적으로 조금 터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투자 경험을 통해서 조금 세련되게 좀 적응시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존재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게 제일 초보자들 네, 어려운 것 쉽진 같아요. 않습니다. 왜냐면은 네. 그러니까 제가 신혼 때 네. 한번 이제 크게 물려갖고 주식을 안 하기로 하고 각서 쓰고 이제 끝낸 적이 있었는데 네. 엄청 벌었어요. 네. 계속 벌었는데 이걸 네. 어느 순간 매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. 계속 상한가를 치는데 맞습니다. 근데 그 못 팔아가지고 네. 그걸 못 팔고 그냥 하한가로 빽 찢어져서 망하고 끝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끊어야 되는지 판단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뭐 작정주, 그러니까 거의 투기성 네. 그런 주식 말고도 일반적인 주식가를 하더라도 네. 이 20% 올랐는데 팔아야 되는지, 네. 30% 올랐는데 팔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좀 일반 입장에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. 네, 그 부분이 결국에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제 개념, 그래서 싸냐 비싸냐 그리고 얼마가 적정하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죠.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적정 주가라는 부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지만이 그 매도 시점이나 매수 시점을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네. 주가가 내렸다고 해서 파는 게 아니라 네. 결국에는 그 회사의 이제 펀더멘털이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지 혹은 흔들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제 기본적인 바탕이 되면서 네.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주가가 과연 적정한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지만이
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PI 6배인 기업이 있었고 이제 PI 12배 정도 받을 수 있는 상황적인 판단이 되었는데 그렇죠. 예를 들어서 이제 2배 상승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네. 만약에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뭐 적정 가치라든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사실 이제 10%에서 20% 오르면은 사실 팔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만약에 이제 적정 주가에 대한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회사는 2배의 상승이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. 네. 그래서 이 회사는 주가가 10에서 15% 올랐지만 더 가져가야 돼. 어떤 이런 판단을 좀 내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. 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본인만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런 철학이 확고하게 좀 자리 잡고 있어야지만이 어떤 주가 상승하는 이제 똑같이 주가 상승했다라고 하더라도 투자자마다 수익률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근데 그런 수익을 충분히 향유하거나 아니면은 나와야 되는 시점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적정 주가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판단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본인만의 인사이트, 결정 기준.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주식 방송을 듣거나 부서 방송 보면은 네.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. 네. 이제 이 펀더멘털은 견고한데 네. 예,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에서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. 그 의미를 이제 확실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. 네. 일부에서 아마 일부만 들어보신 분들도 야, 오늘 주식의 중수 정도 되실 것 같아요. 2부 때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고 싶습니다. 주목까지 좀 얘기해서 좀 말씀해 보고 싶은데 책에 나온 것 같고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네. 소외주 어떻게 좀 이렇게 찾는지 평가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적정 주가, 리즈너블 프라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 배당주에 대한 부분들도 나눴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좀 큰 대기업들 있잖아요. 단순히 평가할 수 있는 복합 기업들, 네. 네, 그리고 이제 경기 순환주, 뭐 이벤트, 턴어라운드 투자 뭐 이런 것들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.